시장이 보여준 대폭락을 그저 하락으로 지켜볼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로 생각할지 투자자들의 명심해야 할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볼게요. 자, 먼저 카말라 해리스 의원의 행보부터 살펴볼게요. 최근 카말라 해리스 의원은 예정된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과의 만남을 알 수 없는 날짜로 연기했거든요. 시장은 민주당 진영의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 했는데 해리스 대표는 당과 업계와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암호화폐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허점이 없는지 업계에 호소하고 조사할 계획으로서 원래는 5월 대선 출마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지도자들을 만날 계획이었는데 다시금 회의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관련 소식에 따르면 민주당이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전에 더 많은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되고 있는데 민주당 지도자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공식적인 정책 입장을 내놓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추측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쨌든 대선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카말라 측도 어떠한 입장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트럼프와 공화당은 암호화폐 유권자에게 어필하는 데 있어 선점자 우위를 계속 노리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반암호화폐 정책과 연관된 경우가 많은데 11월 대선이 다가오면서 해리스는 자신의 입장이 후보로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시급해졌죠. 그래도 카말라 역시도 이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암호화폐를 조사하고 암호화폐 리더들과 만나는 것 외에도 전략적 임명 및 지지를 통해 암호화폐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상태인데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를 상대로 상당한 승산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는 당의 전략이 해리스 후보의 대선 출마에 계속 가치를 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당선 확률 역시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카말라이기 때문에 나름의 치열한 경쟁이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전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흐름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 트럼프는 친암호화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는 상태이지만 카말라 역시도 친암호화폐적인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현재 미 대선이 어느 누가 당선되더라도 시장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이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 거시경제 일정을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2023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사라졌던 암호화폐 시장과 주요 거시경제 이벤트의 상관관계가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력이 다시 살아나면서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주에 예정된 주요 발표를 통해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4가지 이벤트가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S&P 글로벌에서 집계하는 S&P 글로벌 서비스 PMI를 주시해야 하는데 대상 업종은 소비자, 운송 및 정보, 통신, 금융, 보험, 부동산, 비즈니스 서비스 등으로 7월 S&P 글로벌 서비스 PMI는 예상치인 55를 상회하며 6월에 55.3보다 높은 56으로 상승했었는데 이는 서비스 부분의 확정을 의미하며 서비스 수요 증가로 전통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고 다음으로는 미국의 무역 적자 발표 역시도 주목해야 하거든요. S&P 서비스 PMI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무역 적자 역시 6월 서비스업과 자동차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두 가지 긍정적 데이터는 기업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1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음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는 투자 기회 증가와 경제 상황 개선으로 이어져 주식과 같은 전통시장이 심리를 보양하는데 물론 이게 암호화폐에 미치는 영향은 전통시장에 비해 직접적이거나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긍정적인 경제 지표는 종종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전통시장이 강세를 보이면 투자자들은 경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수 있기에 위험 선호도를 높이고 암호화폐와 같은 대체 자산에 대한 더 큰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세 번째는 6월 미국 소비자 신용 데이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해당 데이터는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에 발표될 예정으로 이 데이터는 개인에 대한 미결제 신용을 보고하여 소비자 신용 시장의 상황을 측정하고 통화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7월 8일에 발표된 5월 보고서에서 소비자 신용은 계절 조정 연간 2.7%의 증가율을 보였고 리볼빙 신용은 연간 6.3% 증가했으며 비리볼빙 신용도 연간 1.4% 증가했어요. 이처럼 소비자 신용이 증가했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더 많이 빌리고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 이는 경제의 긍정적인 신호로서 이는 소비자들이 자신의 재정 상황에 대해 더 자신감을 갖고 있으며 이는 구매를 위해 부채를 감수할 의향이 있음을 의미하죠. 그리고 6월에도 당국이 비슷한 추세를 발표한다면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고 기업 실적이 개선되어 주가가 상승할 것인데 하지만 소비자 신용 수준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된 위험도 있거든요. 소비자들이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해 부채 상환을
동안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채무 불이행과 금융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변동성과 투자자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전통적인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하지만 반면에 암호화폐는 전반적인 경제 강세로 인해 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경제 안정성과 소비 활동이 증가하면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와 같은 대체 자산으로 몰릴 수 있다는 점을 체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리치몬드 연준 총재 톰 바킨의 연설을 체크해봐야 하거든요. 톰 바킨 리치몬드 연준 총재는 8월 8일 목요일 연설에서 정책 기반자들의 생각과 잠재적으로 전통적인 시장 및 암호화폐 변동성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예정이고, 또한 최근 경제보고서가 중앙은행의 향후 조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할 예정인데, 최근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8회 연속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25%에서 5.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었고, 웰스트리트 은행들도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 가운데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기에 이에 따른 움직임 역시도 주목해야 하죠.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현재 시장이 엄청난 하락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앞선 경제 지표들에 대해 짚어드린 핵심을 잘 체크하시고 대응하셔야 한다는 점 강조드릴게요. 다음은 리플 소식 살펴볼게요. 그 중에서도 일전 브리핑에서 체크드린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드리려 하거든요. RLUSD란 미국 달러에 고정될 리플의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분리된 준비금으로 뒷받침되어 1달러의 일정한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었고, 또한 XRP 레조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모두 발행되어 이는 리플이 자산을 주요 블록체인 인프라에 통합하려는 강력한 움직임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RLUSD는 중앙 집중형 거래소에서 특정 거래상에 대한 높은 유동성, 즉각적인 결제 및 프로그래밍 가능한 금융 기능을 포함하여 상당한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정확한 출시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근 회사 공식 웹사이트에 RLUSD 관련 제품을 포함하는 업데이트를 진행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출시가 임박했을 가능성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것은 출시하는 것에 대해 걸림돌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데, 이는 곧 SEC와의 소송이 끝나감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대선 후보 트럼프가 실제로 당선되면 SEC 위원장 게리 겐셀러를 해고시키겠다고 권했기 때문에 더 이상 SEC는 지체할 시간도 없으므로 정말 길고 길었던 소송이 이제는 마무리가 다가왔다는 걸 실감하게 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는 곧 리플이 그간 펼쳐왔던 생태계의 확장 등이 제대로 탄력받아 XRP 역시 크게 상승하는 미래를 그려볼 수 있기에 현 시점 리플은 소송의 마무리와 함께 최고의 기대주로서 매우 긍정적으로 지켜볼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리고요.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